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이 많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아 지금 쓰나미 같은 엄청난 물이 들어와 과거 노량해전에 참전했던 그 거북선의 노군 조상님들처럼 지금 미친듯이 노를 저으며 K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하면서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자꾸 친구의 볼을 아주 세게 꼬집어 보게 되는 그 핵잠 이야기야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충분히 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 이거 무슨 1+1 행사도 아니고 1+3에 달하는 엄청난 호재가 또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먼저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은 일명 착한 미국, 단풍국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대대적인 잠수함 쇼핑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일명 CPSP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무려 총 61조 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우리가 폴란드에게 K2와 K9 그리고 FA50 판매한 총 금액이 아주 크게 잡아 대략 1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 액수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일단 지금 거의 노인 학대 수준으로 굴리고 있는 노후한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 이어서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깝고 친한 미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트럼프가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관세 오한마로 캐나다를 때린 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 잠수함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본인 의도야 어떠했든 간에 우리 트럼프 형님은 특히 미사일이나 잠수함에 있어서는 이래저래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또 국가 사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일로 좀 빈정이 상했다고 할지언정 국가 이익에 중차대한 일인 경우 진행할 수도 있는 법인데, 문제는 미국산 잠수함의 성능이나 조건이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콕 집어서 디젤과 전기 잠수함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자랑인 핵 잠수함이야 캐나다가 한국도 아니고 달란다고 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로 두꺼운 얼음 밑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지금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는 이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이 최적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은 무기 같은 걸 판매하면 그걸 어디서 건조하고 또 누가 정비하며 잠수함 위에다가 멋진 스티커를 하나 붙이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아 지금 가뜩이나 미국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곳은 이 잠수함 전력의 조상격이자 우리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 잠수함을 우리에게 수출해 주었던 무기계의 포르쉐인 바로 독일과 또 해군 무기의 나라의 영혼을 몰빵하여 나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파제, 그리고 육군과 공군 무기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 해군 무기에서도 세계 최강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무서운 다크호스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진작에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뜬금없이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마치 우리 오징어들이 퇴짜를 맞기 전에 너와 사귀어주지 않겠다고 밤에 잘 때 눈물을 흘리며 혼자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며 리스트에서 탈락했고, 이제 남은 건 최근 이 지구 무기 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해버린 독일과 대한민국입니다. 참고로 그 둘의 최근 전적은 강고등어 노르웨이에서 모든 성적과 조건에서 우리 K2가 월등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비로운 이유로 그 사업을 빼앗긴 것 외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연승입니다. 대신 또 그런 노르웨이조차도 K9 자주포에 대한 유혹만큼은 이겨내지 못하고 독일 자주포 대신 우리 K9 자주포를 구입했으며, 또 캥거루 호주에서도 우리 레드백이 독일의 자랑 링스를 이겼을 정도로 최근 약 5년간의 성적을 보면 과거 독일의 동무대였던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을 지금 빠르게 우리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차만큼이나 독일의 자존심인 바로 디젤 잠수함 영역에서도 한국에게 그 왕좌를 내어주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한국에게 전차부터 자주포 그리고 레드백 같은 장갑차까지 너무 많은 시장을 빼앗기고 있어 마음이 급해져서 이 잠수함 사업만큼은 꼭 수주하기를 기대하며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전차나 자주포 또는 장갑차 결투 때처럼 이게 한국 잠수함의 성능이나 경쟁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부가 벌써부터 한국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설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캐나다가 우리 심장을 터뜨리려고 작정했는지 사실상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려 캐나다 총리, 그러니까 캐나다 국방장관 또는 잠수함 도입 사업 캐나다 측 책임자 같은 게 아니라 캐나다 총리가 며칠 전 한국에
깜짝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곧바로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재벌들 중 최강인 한화의 살벌한 불빠따 타선 중에서 유일하게 빠따를 휘두르지 않은 조용한 방망이. 지금 너무도 성공적으로 자주포부터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까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한화가 숨겨놓은 비밀 거포인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우리 잠수함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여 살펴보고, 또 실제로 잠수함 내부에 탑승까지 하면서 마치 앞으로 20년 동안 탈 신차를 고르듯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독일과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막 한국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차에 이렇게 깜짝, 그것도 무려 캐나다 총리가 한국 잠수함 쇼룸에 방문해서 시승까지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미 탑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중고가 돼요. 이제는 사야 합니다. 그게 글로벌 탈 것 쇼룸의 엄중한 룰이자 딜러에 대한 예의입니다. 게다가 지금 캐나다는 혹시 이거 번호표를 조금 늦게 뽑았다가는 현재 캐나다뿐 아니라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그리고 동남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지금 전 세계 최강의 성능에다 넘사벽의 비스포, 오직 고객의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한국의 맞춤 제작과 한 번 이용하면 즉시 사랑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코리안 전매 특허 사랑의 블랙홀 애프터 서비스까지 지금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국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쇼핑 규모가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캐나다는 혹시라도 신차 출고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될까봐 많이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 쇼핑 때문에 밤새 보배드림과 엔카 페이지를 검색하며 카드를 만지작 하는 의외의 국가가 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바로 모래의 국가 사우디입니다. 우리 살만이 형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또 보니까 무척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를 운영 중이신 우리 살만 형님께서 어찌해서 온 사방에 모래밖에 없는 사우디에서 지금 뜬금없이 한국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쪽 동네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쪽 중동 동네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도 그렇지만 다들 사연 없는 전쟁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몰고 가서 힘없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즉 사우디나 요르단 또는 UAE 같은 나라들의 눈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예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다구리 쳤을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앙숙인 국가들인데, 어찌된 게 이번 가자 전쟁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무서워서는 아닙니다. 사실 이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란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싫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요르단도 또 UAE도 모두 다 왕이 다스리는 왕족 국가, 즉 왕정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난 1979년 이란 혁명을 일으키며 그때 이란의 왕인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왕이 아닌 신이 다스리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혁명의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왕족 국가들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데올로기적 혁명들의 특징은 마치 겨울철 바짝 마른 숲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거대한 산불처럼 언제든 바람만 조금 불면 그 옆 동네로 삽시간에 퍼져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아예 이란 자체가 더 이상 국력을 키우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밉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도 무서운 이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 전염병 복균자인 이 이란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시급하고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도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앙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의 왕족 주유소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들에게는 가장 이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이란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그 혁명의 불길을 이쪽으로 퍼뜨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언제나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미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란의 무력 도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바다 쪽에서도 더 꽁꽁 이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즉 걸프 해협과 홍해 등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다가 잠수함을 깔아놓기 위해 지금 성능 좋은 잠수함을 대량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특히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함 수준의 최신식 잠수함의 경우 단순히 바다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수준이 아닌 잠수함 한 척당 SLBM 미사일을 무려 6기나 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이란의 전 지역을 현무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최근 진수된 장영실 함의 경우 그게 또 10개로 늘어나 이걸 만약 사우디가 도입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는 밤에 발 뻗고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까지는 육군과 공군 무기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해군 무기에는 소홀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군 무기, 그 중에서도 특히 잠수함 전력의 차이가 이란은 벌써 27척의 러시아산 잠수함을 운용 중인데 반해 사우디는 단 한 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 최신식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가 급하고 서두르시는 고객님에게는 가장 특화되어 있는 번개 건조 로켓 배송 국가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지금 우리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 마치 우리 K2 전차나 또는 지구 최강의 4번 타자 불바다 K9처럼 전 세계 모든 재래식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심지어 미국과 독일 잠수함에 비해서도 그 성능이 더 우수한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살만 형님의 잠수함 쇼핑 또한 앞서 본 캐나다의 잠수함 쇼핑과 함께 모두 다 우리 한국 마트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확률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 정말 잠수함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길을 걸으면서도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 너무도 행복합니다. 끝으로 원래는 서로 최강의 라이벌이었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서는 국익을 위해 사익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서로 단결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그 장면, 즉 삼성동 깐부 치킨집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 세계 최고 용팔이 회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원조 대표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폼팔이 차팔이 회장님들이 그 금보다도 귀하다는 최신형 GPU를 무려 26만 장이나 얻어내 그냥 한방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 미래 앞에 500차선짜리 초대형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그 꿈같은 치맥 모임 장면 이상으로 너무도 자랑스럽고 멋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잠수함 시장도 그렇고 또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지금 K-팝 골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모두 다 씹어먹기를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